드디어 볼리베어를 극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빌드를 공개할 수 있는 준비가 됐습니다. 원래 이 빌드가 불안정하다고 생각하여 솔로 랭크를 계속 돌리며 알아봤지만 이 빌드는 사기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연구를 하다가 제가 결국 그랜드마스터까지 달성을 해버렸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저를 금화로 데려다준 빌드, 지금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 이 빌드의 이유를 알아볼 건데, 이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이번 패치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볼리베어가 상향이 되었죠. 상향이 된 것은 첫 번째, 패시브 데미지의 AP 개수가 40%에서 50%로 증가, 두 번째, W 2타의 이른 체력 비례 회복량 증가, 이렇게입니다. W 회복량 버프는 탱 볼리베어에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 패시브 데미지 개수 증가는 AP 볼리베어 및 도라는 스타트 볼리베어에게 도움이 되는 점인데, 이 패시브 AP 개수 증가가 생각보다 큽니다. 원래 볼리베어가 링 스타트를 했을 때 초반이 강력했는데 이 수치가 40에서 50%가 되면서 더욱 강력해졌죠. 또 라인전에서 미니언을 치면서 푸시를 잡아도 상대는 이 패시브 데미지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맞딜도 더 강해졌죠. 하지만 볼리베어의 기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동성이죠. 아무리 데미지가 강력해도 상대에게 붙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 탑에 나오는 챔피언들이 이동기 혹은 슬로우 스킬들이 무조건 하나씩 있으니 붙지 못해서 라인전이 힘들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번 패치로 상대에게 붙을 수 있는 스펠 하나가 조정이 됩니다. 그렇죠, 바로 유채화입니다. 원래 유채화는 10초 동안 이동 속도를 증가시켜주고 귤관여를 하면 지속시간을 연장시켜주는 스펠이었는데, 이번 패치로 인해 유채화의 지속시간이 길어지고 킬 관여 시 지속시간 연장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탑 입장에선 1대1 하는 상황이 많이 나오니 사실상 킬 관여 시 지속시간 연장 효과는 의미가 없었고, 유채화 지속시간만 15초로 길어졌으니 무조건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채화 지속시간이 증가해 원래 안 나오던 킬각도 나오니 기동력이 부족한 볼리베어로 안 될 이유가 없죠. 이렇게 유채화로 볼리베어의 기동성을 챙겼으니 원래 볼리베어가 기동성 문제로 상대를 추격하기 위해 샀던 얼건을 굳이 안 가도 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얼건 말고 현실적으로 갈만한 신 아이템들은 신파, 3일체, 작쇼, 균열 정도가 있겠군요. 일단 신성한 파괴자, 상대가 탱커가 나왔을 땐 확실히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하위템이 볼리베어에게 잘 맞지 않고 나온다고 해도 무조건 상대가 거리를 줘야지만 활용할 수 있기에 유채화가 없는 텔은 활용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른 광해검류 아이템인 3일체, 3일체는 기본적으로 사이드 챔피언들에게 좋고 맞딜이 강력한 아이템은 맞지만 방마자가 없기에 사이드에서 녹기가 쉽고 다른 아이템들에 비해 유통기한만 더 빨리 올 뿐이죠. 해신작쇼, 해신작쇼는 상대와 붙어서 싸울 땐 정말 좋은 탱 아이템이 맞지만 너무 아이템 자체가 탱에 치중되어 있어 딜이 없습니다. 볼리베어가 그렇게 사이드가 약한 챔피언은 아니니 굳이 극탱템을 가서 볼리베어의 장점을 지울 필요는 없죠. 마지막으로 균열 생성기, 균열 생성기는 적절히 주문력 쿨감이 있고 모든 피해 흡혈이라는 능력치가 있습니다. 볼리베어는 패시브 W, E, R 모든 스킬에 AP 개수가 붙어있어 웬만한 ADC나 템보다 더 데미지가 세다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볼리베어의 라인 푸시력을 해결해줄 수 있는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볼리베어의 패시브는 주문력만 올려도 공격 속도를 증가시켜주기에 준수한 패시브 데미지와 공격 속도로 라인 클리어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볼리베어의 문제점이 유지력을 균열 생성기에 있는 모든 피해 흡혈로 대처할 수 있죠. 이 모든 피해 흡혈은 볼리베어의 패시브에도 적용이 되기에 라인의 선푸시만 먹을 수 있다면 계속 미니언들에게 패시브 데미지를 입히며 체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얼건 말고는 균열 생성기가 가장 볼리베어에게 효율이 좋은 신화템이기에 신화템은 균열 생성기를 고정으로 가줍니다. 이제 이 빌드의 가장 핵심인 룬, 바로 치명적 속도. 어떤 상대가 나오든 모든 상황에 치명적 속도를 고정으로 갑니다. 지속은 이번 패치에 버프된 게 없지만 앞서 말했듯이 볼리베어가 AP 개수가 증가했죠. 이 패시브 데미지를 최대한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그냥 많이 때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더군요. 이렇게 간단히 생각해낸 룬이지만 예상 외에 엄청난 파괴력이 나옵니다. 일단 치속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끝날 때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죠. 이렇게 기본적인 치속균열 볼리베어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났으니 빌드를 자세히 알아볼 차례입니다. 일단 핵심 룬은 앞서 말했듯이 치속, 이후 하위 룬은 원래 들던 걸 들어주는데 상황에 따라 정말 조금씩 바뀝니다. 원래 정밀에서 항상 들어주던 침착과 최후의 저항 들어주고 상대의 조합에 따라 강인함과 위첩함은 골라서 듭니다. 마법 쪽에선 빈망과 기민함을 고정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빈망은 유채화로 킬각을 잡을 때 도움이 크게 되기에 빈망 차이로 못 잡는 상황도 나오거든요. 하지만 예외인 상황도 있습니다. 상대가 빈망을 활용하기 힘든 상대일 경우 보조르는 결의로 들고 갑니다. 결의는 거리를 안 주고 당기면서 파밍을 해 킬각이 잘 안 나오는 챔피언 오른, 나서스, 마오카이, 문도박사 이런 유를 상대할 때 듭니다. 결의의 철거리 들어 라인의 위도, 채굴을 뜯는 식으로 플레이를 해주며 라인전에서 최대한 이득을 봐줘야 하죠. 볼리베어는 기본적으로 탱커들 상대로 초중반에 이득을 못 보면 후반에는 무조건 밸류가 밀리니 이렇게라도 이득을 봐줘야 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철거는 고정으로 들어주시고 나머지 하나는 상대 조합에 따라 바뀝니다. 먼저 소생, 힐량 증가와 실드량 증가라는 효과가 볼리베어에게 정말 잘 어울려 상대 조합이 무난히 볼리베어에게 문제되는 게 없다면 들어줍니다. 뭘 들어야 할지 애매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냥 소생을 들어주시면 돼요. 과잉성장, 상대 조합이 W2타를 활용하기 힘들어 Q2로 핑퐁을 하면서 딜을 넣어야
써야 하는 상황에 기본 체력량이 중요한이 들어줍니다. 뼈방패, 다리우스처럼 붙었을 때 한 번에 킬각이 나오는 상대라던가 견제기가 없고 근접에서만 붙어야 딜교가 가능한 챔프 상대로 들어줍니다. 재생의 바람, 상대 탑이 원거리여서 견제가 강해 볼리베어가 붙기도 전에 피가 빠져서 붙어도 W 이탈을 확실히 못 굴릴 것 같은 상황이 나온다면 피관리를 하기 위해 확실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불굴의 의지, 상대 탑이 CC기 혹은 슬로우가 많아 붙기 힘들던가 상대 조합이 전체적으로 CC기가 많을 때 들어줍니다. 체력이 낮을수록 강인함이 증가하니 볼리베어에게 잘 어울리기도 하죠. 룬 파편은 적응형 2개를 들어준 후 상대탑 챔피언을 보고 방마저를 골라 드시면 됩니다. 공격 속도는 어차피 균열을 가기에 패시브 공격 속도 증가로 충분하죠. 룬 3명은 여기까지고 스펠은 대부분의 상황에 텔, 유채아를 고정으로 들어주며 상대가 도저히 풀이 없으면 추격이 안되는 블라디미르, 나르, 퀸 이런 상대일 때만 전멸 유채아를 듭니다. 룬, 스펠 정리는 끝났으니 이제 아이템. 시작템은 도라닝을 고정으로 가줍니다. 초반 패시브 데미지를 최대한 올려 지속으로 이득을 봐야 되니 말이죠. 상대가 진짜 절대 못 붙는 챔프일 경우 방패를 고려해볼 수는 있지만 링을 사서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 유채아 지속 으로 킬각을 잡는 게 더 중요하다고 느껴요. 이후 1코어로 균열 생성기를 올리고 균열을 올리는 과정에서 돈이 애매하게 남으면 충전형 물락과 재화들을 구입합니다. 상대가 선 신발을 올리는 챔프라던가 신발이 없으면 못 붙는 상대라면 신발을 우선적으로 올려줍니다. 집 갈 때 1300원이 한 번에 모이지 못했더라면 흡세 시선의 하이템인 루비스전과 고서를 올리고 300원이 남는다면 신발을 올려줍니다. 만약 850원이 남았더라면 방출의 마법봉보다는 고서와 루비수정의 효율이 더 좋으니 850원이 남은 경우 고서와 루비수정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흡세 시선을 올리고 최대한 850원을 모아 귀한 후 방출의 마법봉을 구매해줍니다. 850원을 모으지 못하고 교환했더라면 굴감신을 올리셔도 되죠. 그렇게 균열을 완성하시고 신발은 강인함이 필요하면 헤르메스, 이속과 도나 저항이 필요하다면 신속신, 둘 다 괜찮은 상황이라면 굴감신, 상대가 오래 이길 경우에는 인탑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1코어에 대한 설명이고 2코어 설명 전 스킬 선마부터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스킬 선마는 기본적으로 W 선마지만 기동성이 필요할 경우 Q 선마 혹은 Q3 레뷰 W 선마를 해주시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기동성이 더 필요하실 것 같으면 Q 레벨을 몇 개 더 찍어주시면 돼요. 이 빌드의 볼리베어는 일단 상대에게 붙는 게 핵심이니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1코어 이유를 보는데 2코어로는 상황을 보고 선체 파괴자를 올리냐 마냐로 나뉩니다. 원래 이 빌드가 선체 파괴자를 고정으로 올리는 빌드였지만 계속 사용해보니 선체 파괴자를 가면 안되는 상황도 있더군요. 그렇기에 선체 파괴자는 상황을 보고 올리시길 바랍니다. 선체 파괴자를 올리는 상황은 아군 본대가 볼리베어가 없어도 괜찮고 상대 챔피언들이 이 사이드를 뚫을 수 있는 상대일 때 올려줍니다. 반대로 선체 파괴자를 올리지 않는 상황은 아군 본대가 볼리베어가 없으면 앞라인이 없어 볼리베어가 무조건 본대에 붙어 있어야 하는 상황, 혹은 상대 챔피언들이 선체 파괴자를 올려도 뚫을 수 없는 그 외엔 잭스, 피오라 같은 상대일 경우 선체를 올리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건 사용하시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선체를 가는 상황이면 균열 선체로 2코어를 맞춰주시고 선체를 가지 않는 상황에는 균열 이후 다양한 아이템 중 골라서 올립니다. 만약 선체를 올리는 상황이라면 2코어로 선체를 올리시고 3코어부터 골라서 올리시면 되죠. 정령 영상 무난하게 마법 정력이 필요하다면 올려줍니다. 힐량 및 실드랑 증가라는 효과가 볼리베어에게 잘 어울려 여전히 좋습니다. 시면에 가면 마법 정력이 필요하고 팀의 AP가 많은 경우에 올려줍니다. 란두인의 예언, 방어력이 필요하고 상대가 치명타 딜러가 많다면 올려줍니다. 얼어붙은 심장, 방어력이 필요하고 상대가 평타 위주 딜러가 많다면 올려줍니다. 망자의 갑옷, 기동성과 방어력이 필요하다면 올려줍니다. 망자가 없으면 붙기 힘든 상대라던가 일단 붙으면 이기는 상대일 경우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터보화공 탱크, 기동성과 마법 정력이 필요하다면 올려줍니다. 각5일의 돌가보, 방어력과 마저가 같이 필요하고 큰 데미지를 한번 버텨야 하면 올립니다. 후반에 올릴수록 효율이 좋으니 최대한 후반에 올리시길 바랍니다. 증오의 사슬, 상대팀이 한 명만 잘 큰 상황에 올려줍니다. 방마저 스탯이 없기에 다른 탱템보다 효율이 안 좋아 정말 상대팀에 한 명만 잘 큰 상황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가시갑옷, 방어력과 치감이 필요하다면 올려줍니다. 기본적으로 상대가 자신을 때려야 효율이 좋으니 근접 챔프 혹은 평타 위주로 데미지를 주는 상대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화학공학 부패기, 주문력과 치감이 필요하다면 올려줍니다. 상대가 에이프 챔프인데 치감이 필요한 블라디, 그웬 같은 챔프일 경우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템트리도 끝이고 마지막으로 치속에 대한 이야기 한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치속을 내는 근본적인 이유는 집공보다 치속의 고점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집공이라는 룬은 초반에 효율이 좋은 룬인데 볼베는 상대가 거리를 안 주면 집공을 못 터뜨리는 챔프이기에 집공을 활용하지 못하고 라인전이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후반부터 집공이 다른 룬들보다 효율이 안 좋으니 유통기한이 있는 볼리베어가 중후반에 갈수록 힘이 점점 더 빠지게 되죠. 그러니 초반도 집공이랑 비슷하게 강하고 중후반도 집공보다 좋은 치속을 드는 겁니다. 볼리베어가 QW 스킬이 모두 평타 판정이기에 터뜨리기도 쉽고요. 또 이 비들은 균열을 올려서 AD보다는 AP 볼베 쪽에 가깝기에 패시브 데미지도 강해 집공딜보다는 패시브 데미지를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치속의 효율이 더 좋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룬은 치속을 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균열 치속 볼리베어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이 빌드가 원래 사이드 올인 빌드로 만들어졌기에 한타보다는 사이드 효율이 더 좋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 앞서 말했듯이 선체를 올리는 상황의 경우 꼭 선체를 올리시길 바랍니다. 이 빌드는 원래 볼리베어의 틀을 깨버린 빌드이기에 다들 많이 해보시면서 감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이제 이 빌드를 어떻게 플레이하면 좋을지를 알려주는 인게임 영상을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고음바!